안녕하세요. 오늘은 근이 주어진 3차, 4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필수 예제 5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방정식에 근이 총 몇 개라고 했었죠? 네, 근은 총 실근, 허근을 다 합쳐서 3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근 2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즉 x 중 하나가 2라는 걸 알려줬으니까 이 2를 이 식에 그대로 대입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8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a 플러스 2는 0이니까 계산해주면 a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a 값을 바탕으로 이 3차 함수 방정식을 완성시킬 수 있겠네요. 그 다음부터 풀이는 이미 우리가 배운 대로 조립제법을 활용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저번에 조립제법 나머지가 0이 되게 하는 방법 몇 개만 다시 정리하고 갈게요. 개수의 합이 0이 되면 여기에 1이라고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항상 나머지가 0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가장 절대값이 큰 그리고 나머지 수의 절대값의 합 이것이 같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얘는 100% 항상 그렇고요. 얘는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럼 1과 마이너스 1을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순서대로 2 해보고 마이너스 해보고 3 해보고 마이너스 3 해보고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원래 이 숫자와 이 숫자, 즉 최고차항과 상수항을 분수로 만듭니다. 1분의 2 또는 2분의 1. 이 숫자의 약수. 그럼 2의 약수는 1과 2죠. 그래서 풀마 1과 풀마 2로 나눠보면 된다.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어차피 이렇게 순서대로 나눠버리는 게 오히려 더 훨씬 편하고 빨리 찾아집니다. 그럼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5-1번을 영상을 멈춰놓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필수예제 6번 근의 조건이 주어진 3차 방정식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3차 방정식은 근이, 실근, 허근 모두 합쳐서 총 3개의 근이 나와야 합니다. 자, 그런데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진다고 했네요. 그럼 이 3개 중에서 x가 하나는 a고 하나가 b고 하나가 다시 a라면 중복되는 근이 되어서 중근이라고 불러줍니다. 3개긴 3개인데 중복되는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을 풀려고 하는데요. 개수들이 1, 3k-1, 마이너스 3k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조립제법을 해보긴 해봐야 됩니다. 3차 방정식은 항상 조립제법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개수를 써주면 여기 책에 있는 걸 좀 활용을 할게요. 1, 0, 3k-1, 마이너스 3k까지 쓸 수 있겠죠. 그러면 개수를 한번 합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 3k. 네, 마이너스 3k까지 합쳐서 개수 합이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 1이라고 쓴 거네요. 네. 자, 그러면 조립제법의 결과 x-1 나머지 식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중근을 가진다고 했죠? 자, 중근을 가진다는 것이 첫 번째
이 식 자체가 중근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으로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풀어주셔도 됩니다. 일단 첫 번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 뭔가 해가 x는 a 또는 x는 b가 나왔을 때 그 중에 하나가 이 숫자와 이 근과 중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이 방정식의 해가 1일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도 중복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두 가지 경우를 다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책을 보니 이 방법이 선생님이 설명했던 1번 방법입니다. 판별식이 0이다. 그때는 k값이 12분의 1이 나오고요. 이 방정식이 아예 1을 중근으로 가지는 경우는 1을 대입해 주시면 식이 이런 식으로 정리돼서 k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k값이 2개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6-1번을 풀어보고 와보세요. 네, 6-1번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조립제법으로 항상 시작하는 거죠. 1, 1-k, 0, -k제곱. 이렇게 k제곱이 나왔을 때 개수를 다 합해도 0이 나오지 않죠. 그럼 k제곱이 나올 때는 k를 먼저 곱해봅니다. 1, k, 1, k, k제곱, 0. 자, 이렇게 제곱이 나오는 경우는 문자가 2번 곱해졌다는 뜻이니까 여기에 문자를 써주는 것이 문자를 2번 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기다 문자를 써줘야 된다. 자, 그러면 x-k 그 다음 이 식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로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해가 k가 나오고요. 여기에서는 x가 아직 구하진 않았는데, 자, 이거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k가 무슨 수라고 돼 있죠? 실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근은 실근이 되겠네요. 근데 문제에서는 허근을 가진다고 했는데 이쪽이 실근이 아니라는 것은 누가 실근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쪽이 허근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로 판별식을 했을 때 0보다 작게 나와야 된다. 해서 값의 범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필수예제 7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방정식의 활용인데요. 일단 활용 문제에서는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들을 빠짐없이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일단 읽어볼게요. 정육면체에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각각 2cm씩 줄이고 높이를 3cm 늘려서 직육면체를 만든다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정육면체는 모든 가로, 세로 높이가 다 같은 걸 얘기하죠. 처음 정육면체 한 모서리 길이를 x라고 두겠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 자, 그런데 얘를 가로, 세로를 줄였다고 했고요. 높이는 늘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직육면체가 만들어질 텐데요. 이 직육면체 가로 길이는 x-2, 세로도 x-2, 높이는 x 플러스 3이 되겠네요. 이 부피가 396이라는 걸 이용해서 식을 세울 수 있겠죠. 부피를 구하는 방법은 가로 곱하기 세로 높이기 때문에 이런 식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계산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들도 문제 잘 읽고
문제에 맞는 조건에 맞춰서 식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